군인들 다 아시죠?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지금 정부가 만든 거 아니에요. 고민하기 싫으니까. 병력 10만원 줄여야 되고 고민하기 싫으니까 예비사단 그냥 하나 줄일 때마다 12,000명 줄이니까 확 줄인 겁니다. 군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계시지만 정부에서 예비사단 줄여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대하고 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비판을 잘 안 하고 친정을 계속 사랑을 하고 참 그랬는데 참 많이 답답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후배들 잘 안 만납니다. 만나면 제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이제 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군사력 지수를 한번 그 계산해요. 최근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논문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재수를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세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그 한 게 제가 좀 수치가 있는데 이제 저는 그냥 내 지수로 낸 겁니다. 우리를 100으로 봤을 때 북한이 어떠냐. 그래서 이제 국방비를 700으로 한 거는 국방비를 투입으로 봐서 700으로 보고 나머지는 이제 산출로 봐서 100, 7개씩 해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보시면 총계 1을 보면 그래도 국방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총계 2는 이걸 평균을 나눈 거고요. 2분의 1로. 총계 3을 보시면 우리가 낮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거기 보면 700에서 우리는 1.2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핵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논리가 있습니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저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0.2 정도의 승수를 주자. 근데 북한은 이제 자기 거니까, 그죠? 자기 핵무기 갖고 있으니까 0.4를 주자. 이렇게 해서 보면 핵을 포함하면 북한이 높습니다. 핵 무기입니다. 핵 장비가 아니고, 예, 핵 기계가 아니고 핵 무기입니다. 무기 계산, 전력 계산, 군사력 계산, 핵을 안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걱정합니까? 핵이 무기가 아니고 기계고 장비고 그러면. 현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상황을 한번 제가 했습니다. 반성은 좀 제가 좀 했습니다만, 우리 김 박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안 했다. 특히 저는 군 수뇌부가 주체가 아니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에 서지 않았느냐. 또 국회도 사실은 무슨 성과물 제출하라 그래도 보고만 받고 계획만 보고받고 말은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요 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제시한 문제점입니다. 저는 사실 621조가 계속 머리에 맴도는데 그때도 저는 621조가 국방개혁 2020을 할 때 다른 경상비 빼고 그거 국방개혁을 위해서만 쓰는 돈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국방예산 총액이에요. 예. 국민들 621조나 들여서 개혁한다 그러지만 그 국방개혁 예산 총액 추정되는 거 경제성장 0.7%, 그 경제성장 7%, 그 다음에 국방예산 9% 매년 증가됐다가 621조나 됩니다. 그 봉급 빼고 다 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었던 거죠. 그 누가 했습니까? 군인들이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뭔가 하는 거 척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우리 국방개혁은 첫 번째는 장미꽃이라는 거죠. 우리 국방개혁. 꽃만 멋있습니다. 장미에 열매가 있습니까? 콩은 꽃이 시원찮아도 열매가 있어요. 열매. 계속 장미꽃만 보여준 거, 장미빛 청사진만 보여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좀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우리 국방계획은 저쪽 두 번째입니다. B.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이쪽 시간을 보시면 처음에 이쪽은 변화를 먼저 한 다음에 조금 미흡하면 또 조정도 하고 변화를 먼저 합니다. 근데 저쪽 계속 계획만 세웁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지만 그러나 중간에 바뀌어버리고 또 새로운 계획 만들고 그러니까 한 번 또 제대로 실천한 적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됐다. 그래서 현재 군대는 조금 이건 좀 군인께서 좀 불쾌하시게 좀 제가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있는 그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뭐를 사야 될지는 모르고 무조건 돈 없고 전부 다 정치권한테 비판만 합니다. 정치권이 잘못돼서 그렇고 뭐가 국방부 장관이 잘못돼서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개혁을 하는 게 아니죠. 군인이 개혁되잖아요. 우리 군인이 개혁합니까 지금? 그 다음에 계급이 높아지지만 아는 건 절대로 많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계급만 높아지면 똑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좋은 수가 있다. 우리 군인들 전부 별내가 달아주자. 그럼 별내가 되면 많이 아니까 전부 다 자동적으로 알아질 거 아니냐. 어떻게 계급이 높아진다고 저절로 뭡니까 똑똑해지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우리가 보모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저는 후배들한테 참 답답하다고 저는 답답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찍 오고 뭐 밤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눈치 봐가서 이제 빨리 퇴근하라 그래도 하는데 그게 과연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하는 일이 군 발전으로 연결되느냐, 국가의 안전으로 연결되느냐?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제일 진짜 화가 나고 하는 것이 지휘관이 내한테 평가라고 그럽니다. 일반 그 사회에서 평가를 군에서 평정이라고. 네 내한테 평가받아야 돼. 내가 뭐 진급은 시킬 수는 없어, 떨어뜨릴 수는 있어. 얼마나 지휘관이 못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하는 상사는 사실은 이 부끄러워서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 도태됐어요. 부하들한테. 부하를 평가하고 진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부하한테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거죠. 계급만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말한 3일절 국민, 군대, 그 다음에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를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정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민통제 아까 이제 그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문민통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가 해야 될 일, 문민통제, 정치적 중립.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게 군대가 해야 될 일. 정치권은 군의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군의 진급이나 군에서 올리는 뭐 국방개혁 계획이나 그거는 너가 내보다 잘할 거니까 그대로 서명하든지 아니면 노하든지 거기서 내용에 손을 대지 않는 걸 말합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진급, 국방장관한테 무조건 맡겨야 됩니다. 무조건. 청와대 검증조차 없애야 됩니다. 자기 진급도 제대로 못하는 그 국방장관을 임명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검증하면 누가 군 장교들이 어디에 눈치를 보겠습니까? 군 지휘관한테 신경 안 써요. 내가 청와대에 다 이미 내가 고등학교 동기해서 이미 줄을 심어놨는데 뭐 나는 되게 돼 있는데 뭘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해야 되고 대통령이 만약 이 사람 진급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 이런 이유로 안 된다 다시 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익을 쓰는 군인이 돼야 된다. 그 대신에 저는 뭐 이번에 약속을 35%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현재 군을 유지하는 데 쓰는 돈과 미래 군을 유지하는 데 쓰는 돈 이 정도는 저는 정치권에서 조금 통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군인은 현재 자꾸 쓸락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현재를 좀 절약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걸 해야 된다. 이 정도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제 군이 제대로 된 절차 그 다음에 관행에 의해서 되느냐 이거 정도만 해야지 간섭하면 안 된다. 특히 오늘 국회에서 하니까 저는 국회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미국 국회를 보니까 미국의 양병의 책임은 미국 국회에 있습니다.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raise and support armies, to provide and maintain a navy. 우리는 양병권에 대한 임무가 없어요. 아까 대통령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대통령 통수권자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군을 누가 키워야 되느냐? 국민의 군대면 국민의 대표는 국회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국방 예산 깎아도 국회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들 책임이니까 양병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국회가 명시됐든 안 됐든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저는 국회에 대해서 법을 많이 만드시라. 특히 뭐냐 국방부한테 보고하는 법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국방부 문제됐다. 그럼 너 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매년 1월 달에 보고해.
저는 법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모든 거 필요한 거 진급, 현황 매번 보고해. 이게 국회가 국방부를 통제하는 겁니다. 국정감사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불러놓고 호통만 친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그때만 넘어가면 끝나는데 그때만 죄송합니다 하면 넘어가고 그것을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혼나고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정부든 뭐 국방부든 군대는 계속 와서 보고하도록 저는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뭐 국방 예산 뭐 해야 되는데 이제 국방 예산이 이제 진짜로 전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진짜 불필요한 데 쓰이는지 이건 진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군도 똑같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가능하면 전투보다는 비전투 부분 이때 좀 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우리 무기를 좀 사는데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저는 좀 국산화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 국산화하다가 우리 군이 지금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전력 증강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필요하면 해외에서 빨리 사와야 됩니다. 우리가 무기 사오고 반도체 팔면 되는 거지. 무기에서 그냥 또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원가가 2배, 3배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간도 늦고. 국민은 뭐 다 여기 계시는 분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이제 군대를 믿어야 되고 좀 사랑을 해줘야 돼. 저는 휴가 나온 장병들한테 진짜 좀 따뜻한 말 해주고 진짜 가다가 라면이라도 하나 사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뭐 작은 일이지만 이제 저는 훈련소까지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전부 훈련소까지 따라가고 요즘 휴가 나올 때도 부모들이 가서 이제 영접해서 온답니다. 군에 맡기면 맡겨라. 그러니까 지금은 봉급 주고 나중에 연금까지 보장을 하면서 군인들한테 전문 분야가 아닌 보모 역할을 하라 그러니까 보모 역할도 안 되고 이 전투 준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인들 전부 이제 비숙련 비전문 보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군에 대해서 물론 군인들이 말도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막 몇 사람이 와서 막 유리한 말로 떠들면 그 사람 말을 더 믿어요. 사드가 그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그 당시에 좀 설명 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듣는 거죠. 뭐 무조건이야. 사드가 몇 킬로 안에 들어가면 굽혀 죽는다는데요. 뭐 이걸 좀 국민들께서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군대입니다. 군대인데 제가 이제 좀 군에서 이제 쓸 때 몇 가지 요소를 나누는 게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기만 사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류도 발전돼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 요소를 한 6가지, 7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 한 6가지를 종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리는 다 요즘 들어서 교리도 굉장히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부 다 진급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매뉴얼이 없이 제멋대로 전투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방에서 토의할 때 좀 토의가 잘 안 되면 지휘관들이 그 6대 교관한 사람 누구 없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사단장이 생각하는 내 개념이 자기가 이야기해버립니다. 교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싸우는 방식이 국악각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비역들을 이 교리 발전에 투입을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구조는 이제 계속 이제 좀 너무 많이 발전 상부 구조만 계속하는 그건 하지 말고 특히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 사단에 대해서는 진짜 좀 재검토해야 된다. 최정예 30사단, 26사단, 11사단을 아무런 보안 조치 없이 그냥 바꿨어요. 예를 들면 기무사 다 없애고 한 사단 다 살리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제가 육군 교육사 했을 때 그런데 제가 육군 교육사 없애자. 사단 하나 살리고 육군 교육사 없애자. 육군 교육사 없어 돌아갑니다. 미군들은 지금은 조금 좋아졌겠습니다만 지난 오바마 때 할 때 사령부 전력을 무조건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단도 줄이지만 우리는 사령부는 하나도 안 줄이고 만만한 예비사는 다 줄였습니다. 이런 것들 좀 국회에서 말씀을 해야 된다. 가면 야전 사단장들이 말하는 사단장이 얘기해도 육군법에 안 됐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누구도 그거를 긁어부스를 만든 사람이 없거든요. 전부 다 겉으로는 걱정은 하지만 아무도 이걸 그대로 살리지 않습니다. 전방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안보 상태가 좋아졌다면 전방에 이제 기계를 통해서 이 CCTV는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보강을 하면 전방 사단을 집결을 시키고 예비 사단은 있어야 된다.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예비 사단이 있어야 어떤 예상치 않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정예 예비 사단을 아무런 뭡니까 죄의식 없이 다 그냥 없앴습니다. 이 사실 정치권이 잘못한 건 아니고 우리 군이 그랬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무기 장비는 지금 무기 장비의 문제는 뭐냐면 무기 장비를 사오는데 워낙 그 첨단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 이해는 잘 모릅니다. 그거를 지금 카이다 박사들 이런 사람 검증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간만 가는 겁니다. 군인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기 쓸 사람을 쓰고 쓰는 사람한테 믿고 이걸 어떤 무기가 좋나 이렇게 해야 그게 되는 거지. 아니 그만 못 믿겠다. 카이다 박사를 더 믿어서 네가 한번 이게 맞는지 해봐라. 어떻게 맞겠습니까? 시간만 계속 가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 사실은 군인들이 뭐 대부분이 다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뭐 부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방위사업청장은 사실 당연히 국방부 장관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도 지가 이상하게 국방부 장관 더 높은 것처럼 해요. 국방부 장관이 죽이되는 밥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무기장비 소열 이거 사오라. 잘못하면 국방부 장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왜 방위사업장이 책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국방부 장관이야 책임 안 지는 사람이 나라가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에도 현역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역 그 내부에 세세하게 감사를 안 하고 그 검찰에 와서 무조건 잡아놓고 보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에도 현역이 있어야 어떤 무기를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무기는 된다 안 된다 알 텐데 그냥 뭐 말을 못하게 하니까 부정이라고. 간부들 제가 좀 후배님도 있지만 좀 싫은 소리 하겠습니다. 저는 진급할 때 시험 쳐야 된다고. 왜냐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저는 진급할 때 시험 성적을 갖고 뭐 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 점수 이상이 돼야 진급 자격 주자. 문제의식을 내서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부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데 윗사람이 훌륭한 장교 서주면 진급되는 거고 얘는 자기가 뭐 고집이 강함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기무사에서 뭐 이 사람은 말이지 뭐 너무 혼자 독단적인 하면 진급 안 되는 것이고 자기는 혼자 열심히 근무하지만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보자. 예. 그리고 저는 진짜 보직 기간을 이제 국회에서도 좀 늘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저도 육사 출신이지만 육사 기수로 진급을 관리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어떤 한 기수가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그냥 뭐 참모총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건너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육사든 삼사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참모총장 뭐 3년 5년도 하는 거죠. 저는 보직 기간을 안 늘리면 전부 다 1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경력에는 전부 했다고 나오면 많이 한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1년짜리 10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군데서 뭐 3년 있는 것보다. 그래서 전부 이제 짧은 경력으로 핵심 경력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저는 이 3년을 좀 해야 된다. 뭐 훈련은 뭐 다 잘하시겠습니다. 훈련에 있어서는 진짜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안전사고 일어나는 것은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휘관이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훈련을 안 합니다. 저는 진짜 이제 좀 외국군하고 좀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들더라도 필리핀도 가고 뭐 미국 가면 더 좋게 멀면 진짜 이 가까운 뭐 베트남도 가고 해서 진짜 외국군하고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좀 알아야 돼. 지금 계속 그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느냐. 그다음 인적 자원에 여군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여군의 경우에 진짜 이제 역할을 분명히 여군 그 대표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군은 전투는 여군한테 기본적으로 맞는 종목이 아닙니다 하는 걸 설득해야 됩니다. 그걸 전방에는 군인들이 가고 후방에 사령부, 행정, 지원 이쪽은 여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만 남군은 전투, 전방, 여군은 후방에서 애 낳는 데도 좋고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왜 전부 여군이 전투병과 가는지 아십니까? 진급입니다. 작은 병과 지원병과는 진급의 공석이 작아서 여자가 될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전투병과에 가서 많은 데서 몇 명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진급도 이제 진짜 우리 군들도 벗어나야 돼요. 무슨 뭐 계급만 높으면 무조건 훌륭하다 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존중해줘야 되고, 저는 봉급 차이도 계급에 따라서 너무 차이 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각자가 나라를 위한 일을 한다는데 보람을 가져야지 뭐 계급만 높은 건 안 된다. 저는 엔진이 중요하지만 비 오는 날 그저 와이프가 없으면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에 어디 하나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예비역도 많이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저는 병사들은 자기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진짜 우리가 봉급도 주고 연금도 주는 우리 그 간부들이 병사들 운전하는데 그 옆에 선탑을 해서 하루 종일 그냥 졸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자, 어떤 것은 군에서 보험이 된다. 그렇지만 개인 과실이 있을 때 그거는 너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돈 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병사도 다 사실은 우리가 어린애로 보니까 어린애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 병사들만큼 학력이 높고 똑똑한 병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과 책임을 좀 하고,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업무를 표준화해서, 우리 군 후배님 계시지만 적응 시간을 줄여야 된다. 사실 우리 병사들 하는 일 있잖아요. 그냥 저 종이 하나 조금만 이제 정리해서 주면서 네 이거 보고 이래 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못 믿어서 말입니다. 6개월 전 1년 이렇게 막 돼야 맑게 알아듣는. 왜? 맑게 알아듣는데 군대 업무하는데 6개월 1년 걸려서 되겠습니까? 이제 군인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저는 우리 군대는 계급만 존재하는 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우리 군대 계급 없애자, 제가 그렇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계급이라는 군대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계급이 군대를 점점 더 싸워 이길 수 없는 군대로 만든다면 계급 없애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계급 없애도 됩니다. 직책으로 충분히. 저는 계급을 진짜 좀 줄였으면 좋겠다. 영관, 위관, 장관 이 정도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진급을 핑계로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군의 발전이나 나라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군에서 개혁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이제 진짜 정치권에 나서야 되고, 국회에서 진짜 아까 골드스 니콜스 같은 법안으로 이거 진짜로 만들어서 국방부에다가 강제를 해야 된다. 사실은 군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지금 자기들도 어쨌든 진급해 나가야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 못해. 그 악역을 국회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북핵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비역이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예비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비역으로 근무했으니까 이제는 군에 해서 조금씩 용돈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군대를 줄여야 된다면 예비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사실은 연금을 받는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한 달에 예를 들어 50만 원 줘도 좋지 않습니까? 안 줘도 예비역 중에서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명함 하나, 내가 육군 교육사의 참 교리발전위원이요, 이 명함 하나만으로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맹탕 노는 것보다 명함 하나 받으면서 이제 출입증 딱 갖고 자식들한테도 야 내가 노는 게 아니고 내가 군대 생활 허다지는 안 한다 봐. 그냥 교리 발전 시키라고 했나 군에서 했나 나를 오라 해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비역들을 진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막 부정적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현역은 이제 전투 쪽으로 가고 좀 후방이나 교육이나 교리 발전이나 이런 좀 행정적인 임무는 예비군을 많이 활용을 함으로써 경비도 줄이고 또 예비역도 보람을 갖고 또 이제 그 예비역들이 알았던 그 노하우도 잘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여의도 연구원 중심에 좀 클로즈드한 그런 그 토인 줄 알고 제가 이제 좀 우리 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낀 바를 그대로 이제 써서 좀 후배들도 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는데요. 아마 후배들도 좀 이해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국방개혁이라는 그런 그 정치권이나 이런 것도 이 거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 군 스스로가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국민과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도 좀 배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국방개혁으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